本节目由以下赞助商提供。你好，每天努力生活，难道不累吗？今天我将告诉你为什么不费力地静静待着通常更有力。 반갑습니다, 여러분. 태어날 때부터 강제로 사인하게 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. 이게 뭐라고 사인하냐면 나는 이 나라의 헌법을 준수하며 경제 발전의 일환이 되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. 라고 사인합니다.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? 저는 기억이 나는데. 사인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시게 됩니다. 덕분에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. 이 사회 시스템, 다시 말해서 협력 공동체라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도록 조직된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 하지 마시고 서로 교환할 게 있으면 교환하자는 겁니다. 그게 쌀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 관심, 교육, 안전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.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게 우리 경제학자들의 일입니다.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. 과거에는 전쟁을 해서 이웃나라의 것을 약탈했거든요. 현대에는 전쟁에 쓸 돈을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씁니다.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경제 성장이 주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거죠. 오늘은 여러분이 경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란 겁니다. 그래야지 많이 남겨 먹죠. 조금이나마 생산 단가를 낮춰야 돌아오는 게 많잖아요. 역사적으로 수많은 예시가 있지만 지루하니까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. 2007년도에 말입니다. 세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있습니다. 그 사과 좋아하는 아저씨 있잖아요. 그 검은색 스웨터 입은. 그렇습니다. 그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서 나온 거죠. 그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유튜브에 돌아다니니까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. 그때 그 잡스 형이 그 아이폰으로 스타벅스에 장난 전화도 하고요. 여러 가지 기능을 보여줍니다. 근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잡스 형이 사용한 아이폰은 한 대가 아니에요. 그때 당시에 그 아이폰이 되게 허접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기본 앱 몇 개만 실행시켜도 막 버벅거렸어요. 이게 기본 앱 실행시켰다고 버벅거리는 거는 오늘날에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. 그렇기에 아이폰 세대를 돌아가면서 사용한 겁니다. 그 당시 스마트폰은 엄청 허접했어요. 이게 불과 20년 전의 일입니다. 게다가 가격도 거의 직장인 한 달 월급? 이거랑 맞먹었거든요.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은 처음 나오면 다 비싸요. 프리미엄이니까.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? 한 달은커녕 그냥 하루만 일해도 1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. 그냥 일반 스마트폰 살 수 있다고요. 아니면 중고로 사든가. 그것뿐만이 아니라 삼성 보급제 스마트폰 약간 100달러짜리 이게 최초 아이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.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? 다 경제 시스템 덕분입니다.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그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납니다.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? 그거 대량 생산으로 전환한단 말이죠. 이 과정에서 앞다투어 경쟁이 일어나고 기업은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합니다. 유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자동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죠. 이렇게 관련 산업이 커지게 되면은 기술 발전이 되고 기술 발전에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오게 돼요. 이런 과정이 극한에 달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제품을 거의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님, 근데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? 이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? 이게 역사적으로 되게 비일비재합니다. 대표적으로는 성경이 있겠네요. 성경은 지금 부자들이 못 살 정도로 엄청 비쌌습니다. 근데 이게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별로 발달을 못했거든요. 그래서 책은 일단 다 비쌌습니다. 성경은 양 수십 마리를 도축한 후에 이거를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성당이 아니면 보유를 할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15세기가 되면서 이제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. 이제는 금속 활자로 그냥 찍어내기만 해도 됐기 때문에 대량 출판이 가능했습니다.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? 요즘은 교회에서 좀 이것 좀 읽어보세요 라고 무료로 나눠주잖아요. 이게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. 고도로 생산 인프라가 발전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다시 말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경제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말이죠, 진짜 혜택은 따로 있습니다. 물질적인 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. 경제 시스템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사회 인프라입니다. 이게 뭐냐면 통신, 교통,
그 안전 뭐 그거랑 비슷하게 막 인프라 유틸리티, 전기, 수로 이런 거죠. 이게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서 건설한 거란 말이죠. 섬을 그 매입하는 비용은 별로 비싸지가 않단 말이에요. 근데 비싼 건 뭐냐? 거기까지 전선이나 수로를 끌고서 오는 게 비싼 겁니다. 유틸리티를 그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사용료만 조금 내면 되는 거예요. 그 교통 인프라는 또 어떻습니까? 그 필리핀에 왜 스페인 혼혈이 조금밖에 없는지 아시나요? 스페인에서 필리핀까지 가는 배가 1년에 2척밖에 없었어요. 그것뿐인가요? 그 가는 비용도 겁나 비쌌다니까요. 엄청 비쌌어요. 그리고 가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.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항공 인프라 덕분에 한 달만 일하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. 그 통신은 또 어떻습니까? 그 20년 전만 해도 그 미국 사는 친척 부리고 전화하잖아요. 그러면 돈 겁나 깨졌어요. 현재는 수십 년에 걸쳐서 광 케이블을 매설한 덕분에 거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. 그 앞에서 말한 거를 그 총 정리하자면 그 우리 사회 인프라, 뭐 교통이 됐든 유틸리티가 됐든 이건 점점 견고해지고 있고 가격은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. 오, 근데 이게 왜 무료예요? 그거 바로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그 사회 시스템에 통합되겠다고 사인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대량 생산과 사회 인프라가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? 적은 자원과 노동력으로 어마어마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시장의 수요보다 생산품이 많아지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쌓이게 됩니다.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앉아 있어도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쓰실 수 있는 거죠. 아니, 이게 거짓말 같다고요? 이미 인구의 절반은 노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. 뭐 중산층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청소년이라든지 뭐 노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일 안 해도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. 뭐 그 지원금으로 풍족한 삶은 살지 못하겠지만 100년 전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풍족한 삶입니다. 저는 여러분이 집에서 손가락이나 빨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요.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게 없다고 해도 말이죠.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세금, 여러분이 그냥 소비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이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시고 있는 겁니다.